别的睡觉。 안녕하세요. 흔들흔들 TV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남자 해적왕 로저가 죽으며 흘려놓고 간 여러 정황들. 오늘은 로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그의 이름. 로저의 본명은 골디 로저입니다. 이는 라이벌이었고 오랜 세월을 바다에서 만나기만 했다 하면 전투를 하던 흰수염마저도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로저는 굳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고 로저의 D는 정부가 자연스럽게 골디에서 골드로 불리도록 어그로를 끈 것이었습니다. 로저를 통해 22년 이전에 그렇게까지 감추려고 했던 D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D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정부가 숨기는 D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 로저가 지은 그랜드 라인의 마지막 섬의 이름 라프텔. 그렇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피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랜드 라인을 제패한 로저의 적단,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그 섬, 로저가 이름 지은 그 섬 라프텔. 그 마지막 섬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로저는 웃기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라프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그리고 로저의 적단은 왜 라프텔에서 눈물이 나도록 웃은 것일까요? 과연 원피스는 라프텔에 있을까요? 라프텔은 원래 이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침묵했던 이유. 레일리로 하여금 로저의 적단은 라프텔에 도달하였고 세계의 모든 진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였고 해적단을 해산하였고 진실은 각자의 인마이 포켓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로저의 저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무엇 때문에 로저의 행동에 다들 동의를 했던 것일까요? 네 번째, 로저의 밀짚 모자. 유년기를 벗어난 시점부터 샹크스는 로저의 밀짚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 밀짚 모자는 샹크스가 루피에게 전해주고 루피는 수도 없이 그 귀한 모자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찢어먹고 구멍내고 아주 그렇게 낡아버린 그 모자는 소멸되지도 않고 굳건히 보수되어 계속해서 해적의 의지를 전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궁금해졌습니다. 밀짚 모자의 첫 주인은 과연 로저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 누군가에게 받은 이정표로서의 상징일까요? 다섯 번째, 로저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가 아닌가? 로저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한 적도 없고 바다에서 첨벙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능력자다, 비능력자다에 대한 이슈는 원피스 후반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력자라면 제일 많이 화두되는 고무고무설이 있는데 해적왕의 칭호를 단 로저가 고무고무 피스톨을 날렸을까요? 여섯 번째, 로저의 강함입니다. 로저의 전투보다는 그의 포스만으로 해적왕 했었는데 그렇기에 로저의 강함에 대한 의구심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버기의 경우를 보면 그따위 전투 실력을 가지고도 입만 잘 털어서 흰수염도 인정한 임펠다운에 투옥되었던 제법 쓸만한 해적들을 자기 수하로 두었고 해적왕의 선언 타이틀로 칠무회까지 되는 그야말로 진정한 거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는데요. 그의 강함보다는 강한 동료들이 있기에 바지 선장인가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다가 오뎅을 카무살이라는 기술로 일격에 날려버리고 흰수염과는 회황색과 무장색으로 범벅이 된 전투 장면을 보여주며 로저의 해적왕 타이틀에 걸맞는 입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빅맘보다 약할까? 로저는 로드 포네그리프 수집 중에 빅맘의 포네그리프를 슬쩍해서 사본을 떠옵니다. 빅맘을 무서워한 것일까요? 과거 록스 해적단을 박살낸 거프와 로저. 그 로저가 빅맘보다 약할까요? 약하다기보다는 쓸데없는 전투는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선원이던 샹크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산적왕 히그마의 깽판에도 그냥 웃어넘기며 엉망이 된 마키노의 술집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히그마가 루피를 괴롭힐 때는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전투 의지를 불태웁니다. 로저는 상대해오는 적과는 신나게 싸우지만 포네그리프의 경우는 딱 그것만 필요하니 슬쩍하고 튄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로저 선장의 그 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원피스의 가장 근접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샹크스가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전해준 큰 이유이기도 한 그 말은 무엇일까요? 흰수염과 오뎅이 당황하고 웃어버린 그 말.
에이스와 사보가 당황하고 웃어버린 그 말. 샹크스가 말한 선장님과 같은 말을 한 꼬마를 봤다고 한 그 말. 열심히 행적과 상황과 캐릭터에 몰입해보지만 아직은 그 말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 9번째, 세간에 알려진 원피스와 로저 해적단이 라프텔에서 본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르다? 그랜드라인을 제패하며 로저는 해적왕의 칭호를 얻었고 마지막 섬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여 그 보물을 원피스라고 세간에서는 이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로저 해적단이 라프텔 방문 이후의 대화에서 보면 원피스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피스가 모두가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저 해적단이 찾아낸 진정한 원피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10번째, 로저가 말한 우리는 너무 빨랐다 입니다. 로저가 만났어야 할 고대병기 중 하나인 포세이돈과 만나지 못함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병기가 이유라면 포세이돈이 제일 큰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저는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11번째, 해적단 해상과 함께 가장 먼저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일리를 울게 하고 인수인계를 끝으로 크로커스가 챙겨준 약을 한 보따리 챙겨서 신나게 동료들 다 버리고 갑니다. 분명 먼저 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12번째, R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희가 이전 영상에 R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로 잭스노의 한 자리 두둑하게 자리 잡고 실려다니는 그 R,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R, 식량도 아니고 저희가 영상으로 이야기했던 시점 이후로도 어떠한 언급도 없는 그 R. 저희는 레일리의 손에 의해 R의 행방이 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로저는 그 R이 무엇이길래 마지막 항해까지 함께 싣고 다녔던 것일까요? 그리고 레일리와의 헤어짐에서 R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까요? 13번째, 루즈와의 에이스 임신은 사랑이었을까요? 사명이었을까요? 레일리와의 대화에서 로저는 자신의 아이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루즈와의 샵 만남, 샵 임신, 샵 성공적을 이끌어냅니다. 로저가 처형되기 1년 전 동안 루즈와 내내 함께였을까요? 아니면 뒤의 핏줄을 이어보자는 사명으로 에이스를 가진 것일까요? 로저의 처형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루즈의 모습을 보아 아마도 그들은 사랑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합니다. 14번째, 로저는 미래를 보았다? 루즈는 에이스 탄생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난 거푸에게 말합니다. 女の子ならアン、男の子ならエース。この子の名はゴールディエース。 딸이면 안, 아들이면 에이스, 골디 에이스. 루즈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지만 로저는 아들을 낳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피스라 누가 찾아낼까? 의 질문에 내 아들이다. 없잖아 라고 레일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로저는 아들의 탄생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에 함께 하고자 하는 페드로에게 小僧、お前はまだ待機だ。俺の時間には限りがある。人には必ず出番ってものがあるんだ。 꼬마야, 너는 아직 대기해라. 내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설 차례란 게 있다. 라고 페드로를 달랩니다. 대기해라 라는 말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릇이나 자질을 보아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대기하라고 기다림을 제시한 로저의 말은 당장은 너의 시기가 아니지만 네가 나서는 시간이 다가온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저는 혹시 먼 미래의 일을 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양반처럼요. 15번째, 원피스 세계에서 만물의 소리를 듣는 단 4사람 중 한 명입니다. 로저, 오뎅, 루피, 모모노스케 이렇게 4명이 존재하는데요. 로저와 오뎅은 죽었으니 현재는 루피와 모모노스케가 만물의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원피스 후반부에 어떠한 열쇠로 작용할지 기대가 큽니다. 드니샤가 코 싸대기로 잭과 그의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을 보면 잘만 활용한다면 더 큰 강함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6번째, 로저와 오뎅은 많이 닮았다? 오뎅은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의 사무라이들을 믿었습니다. 로저의 결정에 그의 동료들은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오뎅의 겉 평판은 최악이었지만 와노쿠니를 위해 죽음을 불사한 그를 모두가 존경하였고, 로저의 평판 역시 최악이었지만 로저와 결투를 하던 적들마저 로저의 매력에 흠뻑 빠져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얘 빼고요. 17번째, 로저의 대해적 시대 개막은 얘랑 짜고 쳤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얘랑은 그냥 우연히 Q&A가 되어서이지 로저가 계획하에 대해적 시대를 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저는 이미 에이스를 자신의 의지를 이을 존재로 심어놓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불치병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저는 굳이 로그타운에서의 외침은 자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처형시에 さあとっとと済ましちまおうぜ 빨리빨리 끝내자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번째, 샹크스와 버기를 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중 정황을 보면 샹크스와 버기가 아주 어릴 적에 로저 해적단의 손에서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좋아 견습이지 실상은 로저를 비롯하여 그의 선원들의 자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라프텔을 다녀온 후에 로저를 잡고 무언가 물은 샹크스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 샹크스의 철룡의 선이 돌기도 했습니다. 에드워 해전에서 버기는 무섭다고 징징대는데 그럼에도 로저 해적단은 모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렇다고 버기를 혼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 둘은 로저 해적단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 둘은 왜 로저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키워진 것일까요? 로저와 로저 해적단은 드러난 것에 비해 늘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피스 후반부에 로저와 그의 동료들에 대해 무성이 흩날린 떡밥들이 모두 회수되는 꿀잼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좋아요 꾹 무심하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오늘은 끝!